드러커가 가르친 많은 레슨들이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얼핏 봐서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올바로 답하기 쉽지 않은 5가지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공동체 서비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관리해 나갈 때 이들 5가지 질문들과 씨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들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커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우리의 사명인가입니다. 먼저 농장 노동자 연합의 미션을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농장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 인력들에게 사회의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 영감과 도구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좋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3가지를 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조직의 기회들을 반영해야 하고, 이 말은 여러분의 미션이 공동체에서 진정한 니즈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미션은 여러분의 역량, 즉 여러분이 진정으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여러분의 전념, 충실, 커미트먼트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을 동기유발시키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유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장 노동자 연합은 그것의 미션을 어떻게 설정하게 되었을까요? 분명 사명은 기회, 진정한 니즈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향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번영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은 역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장 노동자 연합이 잘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미션은 충실, 전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장 노동자 연합은 이 미션을 노동자들,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 재정 지원자들 및 공동체 전역의 구성원들을 결집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한 가지 까탈스러운 것은 미션이 기회, 역량, 충실, 전념 등을 체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짧고 강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커에 의하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티셔츠에 새길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은 거기로부터 조출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공동체 정원에 작물을 심기로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미션은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겁니까? 공동체를 한데 뭉치게 하는 겁니까? 도시의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여러 가지들을 혼합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는가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드러커의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의 고객입니까? 이고 세 번째 질문은 고객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어반 매직 존슨입니다. 레이커스 농구팀의 스타 플레이였죠.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존슨은 농구장을 떠나서도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과거 꽤 오랫동안 그는 커다란 성공적인 사업체를 일구었습니다. 그의 부동산 펀드는 미국 전역에 걸쳐 31개 개발 프로젝트들의 자금 지원을 했고 수년 전에는 10억 불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4개 도시에 AMC 매직 존슨 극장들을 갖고 있고 116개의 스타벅스 매점을 14개 주와 워싱턴에서 운영하고 있고 31개의 버거킹과 13개의 24시간 피트니스 스포츠 헬스 클럽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슨이 성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큰 요체는 그가 드러커가 제기한 질문들에 얼마나 잘 답을 하였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객이 누구이며 그의 고객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존슨의 초점은 도심 내부 개발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인근 큰 기업들이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 지역에 감히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존슨의 사업은 뿌리 깊은 사회적 책임감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존슨은 그의 고객들의 욕구와 니즈에 부합하도록 그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를 주의 깊게 맞춰 나갔습니다. 그의 극장에 있는 매점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 보다 달콤한 음료, 매운 핫도그, 버팔로 윙스 등을 구할 수가 있고 그의 스타벅스에서는 R&B 음악들을 들을 수가 있고 스콘이라는 고운 흰빵 말고도 고구마 파이 같은 것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슨이 이렇게 변화를 추구했을 때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존슨은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나의 공동체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그의 고객들은 이러한 메뉴를 좋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존슨의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던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가 고객들에게 경청하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1992년 그는 스포츠 상품점을 개점했는데 그때 그는 그 가게를 그가 유치하려던 젊은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상품보다는 그가 좋아하는 상품을 채워 넣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건 모두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가게는 파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매직 존슨 회사들은 그들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모범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미국 도심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신뢰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존슨은 당신은 자신을 모델로 한 청사진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드러커의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 결과들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each for America라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Teach for America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Teach for America는 국가에서 우수한 대학 졸업생들 중 원하는 사람들을 교사로 등록함으로써 학교들을 개선해 나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2년간 도시와 시골 공립학교들에서 가르치게 되고 교육 기회를 넓혀가는 노력, 활동들에서 리더들이 됩니다. Teach for America의 성공은 놀랄만합니다. 1990년에 시작하여 Teach for America는 25개 주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6,000명 이상의 교사들로 성장하였습니다. Teach for America는 300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서베이에 따르면 학교 교장들의 75%가 Teach for America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보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후 Teach for America 참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업 후 시험, 즉 과학과 수학 성적으로 측정한 조사에서 그들이 전통적인 교사들보다 학급 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 장관에 의하면 나는 Teach for America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 훌륭한 Teach for America 교사들에게 지도받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보면 그 아이들이 Teach for America 교사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존중받으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Teach for America는 웬디 컵이라는 여성에 의해서 출범하였습니다. 그녀는 대학생 시절 전국 교육단을 발족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프리스턴 대학교에 재학 시절 그녀의 아이디어를 페이퍼로 작성했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꿈을 갖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아이디어를 수천 명의 사람들과 수백만 달러어치의 자원들을 갖춘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대학 어드바이서는 그녀의 아이디어가 너무 크고 너무 담대해서 그녀를 미쳤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Teach for America는 초기엔 존립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출발 후에 이 조직은 흔들렸습니다. 자금이 고갈되어 갖고 많은 의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코업의 스태프들은 반기를 들고 하였습니다. 그럴 즉 코업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Teach for America가 그것의 목표들을 할지 못할지는 나 자신을 포함한 조직의 리더들이 효과적인 매니저들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빅 아이디어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모든 계층에서의 효과적인 관리 없이는 성공적인 이니시어티브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목표들을 정의하고 우리들 자신들과 스태프들이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에서 커다란 전환이었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웬디 코업은 드러커의 네 번째 질문, 즉 당신이 달성해야 할 결과들은 무엇입니까를 매번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팀과 함께 조직의 효과성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그들이 향후 Teach for America 교사들이 될 사람들과 가진 모든 미팅들을 부단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발, 훈련, 교실에서의 직무 성과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교육단 멤버들이 이직하고 Teach for America를 나간 후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이는 조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학생들이 보다 잘 보살핌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과들을 측정한다는 것은 특히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은 비교적 명확한 측정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수익을 올리는지 손해를 보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를 수익, 즉 바텀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들의 경우는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하나 상이한 바텀라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커의 견해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척도는 그들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웬디 코브와 Teach for America는 분명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공동체 서비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유념해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드러커의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함께 뭉쳐져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목표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계획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드러커는 커다란 조직들이라도 5개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룹의 미션이 이웃 감성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라면 초점을 집중하십시오. 만약 목표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쓰레기들을 줍고 학교를 단장하고 정원에 식목하며 교회를 수리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어느 것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커가 경고하였듯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너무 여기저기 분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전개됨에 따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 점검, 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드러커는 이를 계획된 폐기라고 합니다. 드러커는 약점을 고치려고 시간을 너무 허비하기보다는 강점 입각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드러커는 더 많은 지혜를 가르쳤으나 여러분은 지금 다른 학생들이 항상 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 공동체에서 선한 일을 잘하는 것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